아이들이 처음에는 떼부리고 엄마 말 안 듣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던 친구들이 그곳에서 진짜 규칙을 딱 주고 그 규칙을 이행하게끔 딱 만들고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그 규칙을 지키고 스스로 뭔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곳을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점점점 좋아지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보게 됐죠. 예리쌤, 방금 안녕하세요. 네, 방금 굉장히 급하게 오셨는데 네, 지금 뭘 하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더나방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 일을 마치고 바로 뛰어왔어요. 아, 더나방이요? 네. 더나방이 무슨? 소장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네. 우리 아이가 더 나은 아이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장소가 되는 곳. 더나방, 더 나은 아이가 될 수 아이가 있는. 되는. 아, 그럼 거기서 어떤 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더나방에 오는 친구들은 네. 훈육이 안 됐거나 고집이 세거나 어른의 말을 안 듣고 말을 잘 못한다거나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오면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필요한 게 훈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되고 좀 강한 선생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아이가 막 어른한테 때를 부리거나 뭐 이게 옳지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이행하게끔 또 이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곳이죠. 힘든 곳입니다. 그럼 예리쌤은 그런 약간 훈육을 좀 엄격하게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이들한테는 소장님한테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더나방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제가 캠프 선생님으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여러 아이들을 규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많이 있다 보니까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나방에서 있는 것도 아이들이 훈육도 훈육이지만 규칙을 하나 줬을 때 그 규칙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게끔 하는 게 선생님 활동을 하게 된 건지가 궁금한데. 제가 영재호를 만나기 전에 참 많은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일을 했던 게 선생님 일이었어요. 원래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곳이 대치동 수학학원에 거기 이제 부원장으로 있었거든요. 작은 학원이긴 하지만 부원장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대치동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똑똑하고 그쵸. 되게 엄마들이 극성 맞거나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맞긴 해요. 아닌 게 아니라 얘기가 벗어나질 않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아이 친구들을 보면은 뭐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푼다든지 그리고 친구 한 명이 게 아이가 수학에 재능이 좀 있다 생각하면 그 아이는 수학학원을 6군데 7군데 이렇게 다녀요. 힘들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여진 스케줄표 안에서 진짜 쳇바퀴 돌듯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라이딩을 하죠. 라이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항상 이제 학원을 오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표정? 그냥 진짜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고 무거운 가방 메고. 근데 어릴 때 예린이는 그렇게 그런 뭐 초등학생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완전 애기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로 키우지 않아야겠다. 저는 이제 우리가 소장이 말씀하시기에도 이제 자연에 풀어놓고 키우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를 그냥 하게 만들고, 그냥 남편이랑도 이제 여행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행에서 배우는 거라든지, 우리 캠핑도 그래서 많이 가잖아요. 캠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가면서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 자연 속에서. 그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부모로서의 교육 철학이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또 여기서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니까 아이들을 영재역에서 가르치기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달라진 제일 큰 점은 예린이가 자기 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생들을 잘 챙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아이가 한 명이든 둘이든 우선은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직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경향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린이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해봤더니 공동육아라든지 소장님이 이제 예린이랑 저랑은 애착이 처음에 좀 불안정한 애착이 돼 있어서 공동육아를 거의 진짜 2년?
이렇게 3년 이렇게 오래 다녔어요. 길게. 근데 그걸 쭉 다닌 건 아니지만 소장님이 애착이 예린이가 이런 행동을 해요 소장님 하고 얘기하면 지금 애착이 좀 흔들려서 그래 공동육아 다시 와 이러고 또 가고 또 괜찮아지고 또 너무 이제 예린이랑 또 사이가 좋아져서 좋아지면 또 이제 공동육아를 그만두고 있다가 소장님이 또 예린이가 좀 그런 행동을 하면은 소장님이 다시 공동육아 와 이러면 또 가서 또 공동육아에서 동생들 돌보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안에서 예린이가 많은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을 다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 가는 공동육아가 아니라 예린이는 커서도 계속 다녔어. 6살.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뭐 20몇 개월, 30몇 개월 갔다곤 하지만 예린이 같은 경우는 5살, 6살, 7살까지도 갔었으니까.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 동생들이랑 가다 보니까 거기서 동생들을 많이 돌봐줬었죠. 그래서 공동육아 안에서 작은 선생님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예린이, 채린이 말고도 또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 보면서 지금 책에서도 또 쓰셨겠지만 이 육아를 하시는 많은 엄마들한테 뭔가 한 가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더나방 선생님을 하고 캠프 선생님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변하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왜냐면 아이들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있는 역할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처음에는 떼부리고 엄마 말 안 듣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던 친구들이 그곳에서 진짜 규칙을 딱 주고 그 규칙을 이행하게끔 딱 만들고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그 규칙을 지키고 스스로 뭔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곳을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점점점 좋아지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엄마들한테 항상 그 영재호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엄마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아이들한테 규칙을 줬을 때는 그 규칙이 반드시 아이들이 지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엄마들은 이렇게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도 참아야지.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엄마도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 엄마가 기분이 하루 안 좋다. 그러면 아이가 똑같은 비슷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렇게 짜증을 낸다든지 엄마가 이렇게 행동을 딱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엄마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규칙을 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학교 갈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사소한 규칙까지. 그런 규칙까지도 자세하게 이게 디테일하게 아이들하고 규칙을 지킬 수 있게끔 자주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규칙을 지키는 게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든 칭찬받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규칙이잖아. 학교 가서 40분 앉아 있는 것도 규칙이고 10분 쉬는 시간 주는 것도 규칙이고 수업 시간 안에는 뭐 화장실 못 가는 것도 규칙이고 모든 게 규칙이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그거는 큰 테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집에서의 작은 규칙부터 잘 지킨다면 걔네들이 나중에 큰 사회에 나갔을 때 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규칙이구나 그것만 인지를 한다면 너무너무 잘 지키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항상 밖에서 선생님한테 이 아이는 너무 잘 키웠다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나가던 사람이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된다. 그것도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어른만 보면 인사를 한다. 그러면 칭찬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너보다 칭찬받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정말 마무리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규칙이라는 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죠. 네. 더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또 예린쌤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